모든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견적서와 계약서인데요. 이 견적서나 계약서를 매번 포맷에 맞게 작성하고 고객사에 검토 요청을 보내는 작업이 은근 귀찮은 일이죠. 만약 간단한 폼만 작성하면 견적서나 계약서를 바로 생성하고 파일 첨부해서 이메일 드래프트까지 생성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NALN을 활용해서 이 견적서나 계약서를 손쉽게 생성하고 메일까지 작성해 주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견적서나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문서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업무 생산성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해볼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견적서나 계약서를 요청하려면 먼저 그 문서에 들어가야 될 정보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폼으로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입력받은 정보를 AI 모델을 활용해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이때 AI 노드를 굳이 쓰는 건 좀 더 쉽고 유연하게 데이터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구글 드라이브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준 다음에 우리가 이미 정리한 데이터 기반으로 문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된 문서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첨부해서 이메일 드래프트를 작성하는 것까지 자동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정보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회사 이름을 스트로베리 애플이라고 하고요. 메이크랑 NALN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고, NALN 계약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메이크로 크롤링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날짜 지정을 해주고 금액 1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성명은 나씨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기. 그럼 이제 폼이 서밋이 됐죠? 여기 NALN 폴더에 이렇게 스트로베리 애플 계약서가 초안이 작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Gmail에도 새로 고침해보시면 스트로베리 애플 이메일 드래프트도 작성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NALN 워크플로우를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NALN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다뤘던 NALN 튜토리얼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NALN이 깔려있고 완전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다는 가정 하에 워크플로우 제작에 집중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컨설팅 사업을 한다고 가정해보고 컨설팅 견적서와 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이메일 드래프트를 생성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견적서나 계약서에 대한 정보를 받을 폼을 생성을 해줘야겠죠. 먼저 업무 워크플로우상 견적서랑 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무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견적서랑 계약서를 동시에 보낸다기보다는 보통 견적서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딜이 확정되면 계약서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견적서와 계약서 두 개의 워크플로우를 구분해서 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견적서부터 그러면 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폼이라고 입력해 보면 이렇게 여러 노드가 뜨게 되는데요. 물론 우리가 타입 폼이나 jot 폼 아니면 다른 폼도 활용해 볼 수 있겠지만 NALN에서는 직접 폼을 생성하고 요청을 받을 수 있는 트리거를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는 NALN 폼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ALN 폼 선택을 해주시고요. 트리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트리거 선택해 주시고 Authentication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보안을 위해서 Basic Auth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Create New Credential 하셔서 이제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만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크레덴셜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처음 이 폼을 접근할 때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줘야지만 폼이 뜨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인증 작업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폼 타이틀과 디스크립션, 견적서 생성 관련한 폼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폼 타이틀은 견적서 정보,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견적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수집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add form element를 해서 여기 필드에 우리가 폼에서 입력을 받고 싶은 값들을 다 이제 질문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필드 네임을 영문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나중에 그 값을 우리가 참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한글로 작성을 하게 되면 참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꼭 영문으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유의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한번 추가를 해볼 텐데요. 여기 제가 구글 덕에 견적서 템플릿을 미리 생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발신 일자랑 수신, 그리고 뭐 항목 어떤 것들이 있고 금액은 어떻게 되고 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뭐 서비스 스코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작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보를 넣을 때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정보들만 여기 필드 값으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name, 담당자 이름을 받아와야겠죠. 클라이언트의 담당자 이름, 타입은 텍스트로 해주면 되고요. 플레이스 홀더에 넣으면 이제 폼에 입력할 때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여기에 뭘 넣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흐린 글자로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한글로 써주면 입력할 때 더 수월하게 입력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required field는 이제 필수값인지 이건 다 이제 필수값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옵션을 켜주도록 하고요. 나머지도 필요한 필수값들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명도 넣어줘야겠죠.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어떤 업무 관련된 건지도 넣어줘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드롭다운 리스트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유저가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일정하게 값을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는 여러 자동화 시스템을 제가 구축하는 컨설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예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복수 선택을 하게 해주고 싶으면 멀티플 초이스를 켜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컨설팅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한 번에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복수 선택이 가능하게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태스크 카운트라고 해서 그 각각의 컨설팅별로 횟수를 여러 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횟수를 기입할 수 있는 필드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디테일이라고 해서 어떤 종류의 컨설팅을 할 건지를 선택은 앞에서 해주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할 수 있는 필드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는 구체적인 과업 내용 기입.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의 기간을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기간은 데이트 타입으로 이것도 required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간이랑 종료 기간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폼이 서밋 되면 이제 트리거를 해주는 거고요. 옵션에서 뭐 버튼도 좀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버튼 레이블에 요청하기로 레이블 값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append enable and attribution 요거는 해제를 해주고 form response에서 견적서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폼 생성이 끝났으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여기 테스트 스텝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폼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플레이스홀더로 넣은 값들이 이렇게 연한색 글자로 떠 있죠. 그래서 영어로 필드 값이 들어가 있어도 좀 가이드를 잘 해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값을 가안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담당자 이름을 김씨라고 하고 회사명은 애플망고 NAL은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업 횟수는 2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구체적인 과업 내용을 기입하는 거에는 NAL을 가지고 견적서랑 계약서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이제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유롭게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고 이제 요청하기 버튼이 생성되죠. 요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폼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아웃풋으로 우리가 입력한 폼의 내용을 NAL이 이렇게 잘 받아오죠. 요거를 이제 활용해서 뒤에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요거를 이제 핀을 해주겠습니다. 핀을 해주면 다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이 값을 가지고 뒤에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rename을 해서 invoice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이름 지정하실 때도 영문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참조할 때 아무 이슈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폼으로 값을 받아왔는데 템플릿에 들어가 있는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폼으로는 아까 이름이랑 뭐 컴퍼니 그리고 아이템, 프로젝트 스타트랑 엔드 데이트 이런 거 가져왔는데 뭐 유닛 프라이스 그리고 어마운트, 토털 어마운트, 뭐 에스티메이트 데이트 이런 정보들은 우리가 받아오지 않았죠. 이건 제가 일부러 최대한 폼에서 많은 정보를 입력할 필요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요. 우리가 자동화를 하는 목적이 결국에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여기 들어가는 값을 만약에 1대1로 다 매칭해주게 폼에서 입력을 받아야 되면 이게 그렇게 편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실 때 폼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고 나머지는 NLM과 AI가 처리를 해줄 수 있게 설정을 해주셔야 생산성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와서 실제로 그 작업을 AI 노드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AI로 들어오시면 Basic LLM Chai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AI 모델을 간단하게 활용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되는 노드인데요. 요거를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름은 여기 눌러보시면 인보이스 데이터라고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챗 트리거로 받아올 게 아니고 우리가 유저 프롬프트를 직접 넣어줄 거기 때문에 define below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저 프롬프트 여기도 넣어주면 되고 add 프롬프트에서 시스템 프롬프트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여기 모델 선택하는 게 있죠. 모델을 먼저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모델 플러스 버튼 눌러보시면 여러 모델 중에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에 주로 챗GPT만 보여드렸다 보니까 이번에는 문서 작업을 잘 해줄 수 있는 엔트로픽 모델, 클로드 모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로드 선택을 해주시고 어카운트는 create new credential 하셔서 여기다 API 키 넣고 세이브 해주시면 연결이 됩니다. 이 API 키 받아오는 방법은 console.anthropic.com 로그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API key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빌링 먼저 설정하고 아마 최소값 정도 충전을 하시면 이제 API 키를 생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생성하신 다음에 가져와서 넣어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3.7 소넷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델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이제 들어가서 시스템 프롬프트랑 유저 프롬프트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프롬프트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익스프레션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 버튼 눌러서 키운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줄 건데요. 너는 컨설팅 회사의 견적서 생성 담당자다 하고 여기 자리 표시자에 들어갈 값을 생성해서 이런 제이슨 형태로 정리하는 게 너의 목표다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예시랑 꼭 지켜줘야 되는 조건을 여기 가이드로 넣어줬어요. 여기 가이드에 이제 우리가 폼으로 받아오지 않았던 정보들 있죠. 혹은 이제 폼에 뭐 줄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 가이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뭐 이런 콤마 넣고 원 단위로 붙여서 표기하라는 거 이런 거 이제 지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신 일자나 견적서 작성일 이런 거는 오늘 날짜를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today 점하고 포맷해서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연동을 해서 알아서 기입을 해주게 지정을 해줬고요. 유효 기간 같은 것도 14일 뒤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서 넣어주고 단가 같은 거를 컨설팅 상품별로 미리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매칭해서 알아서 그럼 AI가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서비스 범위 주관식으로 기입된 내용을 AI가 알아서 이렇게 블랙 포인트 형식으로 줄 바꿔서 정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I 노드를 활용하시면 우리가 폼에서는 사용자한테 최소한의 정보만 받고 AI가 직접 추가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를 정리를 해주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프롬프트 가이드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저 프롬프트도 익스프레션 넣으시고 아이콘 눌러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는 이미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었으니까 유저 프롬프트에는 우리가 폼으로 받은 정보 있죠. 그거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입력 정보를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태스크 리스트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이제 태스크 1은 이렇게 자동으로 뜨게 되는 거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데 여기 이렇게 물음표하고 뒤에 값이 들어가 있고 땡땡하고 긴 공백 값이 들어가 있죠. 이 물음표 앞에 이 태스크 1이 존재하면 이 뒤에 값을 입력을 해주는 거고 존재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비워줘라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겁니다. 우리가 아까 멀티플 초이스로 4개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드롭다운 리스트에서 복수 선택을 했으면 여기 이제 값이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뜨는 값도 같이 나열을 해줘라 라고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값들은 대부분 그냥 이제 매핑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주의사항으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우리가 제이슨 형태로 받고 싶은데 그 제이슨 형식을 안정적으로 받고 싶으면 여기 require specific output format 이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요거를 켜주시면 좀 더 안정적으로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해 주시고요. 나온 다음에 그러면 output parser라는 기능이 생기거든요. 여기 들어가셔서 structured output parser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제이슨 포맷 예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구조에 맞춰서 항상 답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모든 키값들이랑 이 답변들 예시를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 예시들이 결국에는 여기 견적서 템플릿에 보시면 요 지금 꺽쇠로 들어가 있는 필드 값들 있죠? 요것들을 다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AI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예시를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 모든 프롬프트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넣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웃풋 파서까지 설정을 해줬고요. 그럼 이제 이 정보를 기반으로 견적서 파일을 새로 생성을 해줘야겠죠. 파일 생성을 하기 전에 먼저 기존에 있는 템플릿 기반으로 새로운 파일을 하나 카피해서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누르시고요. 구글 드라이브를 들어가 주겠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카피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카피 파일을 해주시고요. 이제 또 구글도 구글 드라이브 어카운트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요거 추가하는 게 이제 유료 클라우드 버전 쓰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하실 수 있고요. 셀프 호스팅 버전 같은 거 쓰시면 여기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시크릿 같은 거 넣어주셔야 되는데 요거 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여기 값 넣으시고 인증 받으시면 되고요. 연결하신 다음에 이제 파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견적서 템플릿이라는 이름으로 이 파일을 이미 만들어 놨고요. 그러면 이 파일을 카피할 건데 파일 네임을 뭘로 할 건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파일 이름을 AI로 데이터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테스트 스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폼에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대로 이 값을 다 출력을 해주죠. NL은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게 50만원이고 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 100만원 이렇게 잘 뽑아주고요. 나머지 값들도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 스콥도 블랙 포인트로 만들어주고 엔터하고 다시 블랙 포인트로 이렇게 잘 작성을 해주죠. 구글 드라이브 다시 돌아오면 이 앞에 출력된 AI의 아웃풋이 떠있죠. 요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파일명을 생성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명 먼저 넣어주고 첫 번째 태스크 아이템 1 그리고 언더스코어 하고 더큐멘트 날짜 이렇게 구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파일 네임이 되는지 이렇게 밑에 뜨게
쓰게 되고요. 견적서라는 것도 파일 명에 넣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견적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ame 폴더는 넣지 않고 별도의 견적서를 보관하고 싶은 폴더를 생성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지금은 그냥 예시로 제가 NALM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NALM 폴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지금 이 노드가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 템플릿 파일 있죠? 요거 기반으로 그냥 파일명만 변경을 해서 새로운 폴더에 카피본을 하나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테스트 스텝을 해보면 네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NALM 폴더에 이 애플망고 템플릿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이제 정보가 변경되지는 않았죠. 그냥 카피만 해준 거고요. 그럼 이제 이 카피된 걸 바탕으로 우리가 실제로 AI가 정리해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쳐줘야겠죠. 그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드에서 구글 닥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니까 업데이터 다큐멘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구글 드라이브처럼 커넥션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할 ID는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 생성한 거에 ID 값이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액션에 텍스트 그리고 find and replace tex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우리 템플릿 생성된 거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지금 꺽쇠로 우리가 플레이스홀더라고 하죠. 이런 걸 다 만들어 놨잖아요. 이 값을 우리가 AI로 정리한 데이터 값으로 변경해주는 식으로 매핑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를 들면 old text가 이제 estimate date고요. 그러면 estimate date가 AI 쪽에 정리된 거 보면 여기 나와 있죠. 이 estimate date 값을 이렇게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 add action 하셔서 밑에도 다 채워주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매핑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지금 클라이언트 네임부터 클라이언트 컴퍼니, estimate date 그 꺽쇠로 지정해놓은 자리 표시자 값을 old 텍스트로 다 넣었고요. replace 해야 될 new 텍스트로 인보이스 데이터 노드에서 받아다가 다 매핑을 해줬습니다. 테스트 스텝을 한번 해보면 이제 아웃풋이 생성이 됐죠. 그리고 실제로 구글 덕에 들어와 보시면 네, 이렇게 지금 반영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값도 잘 입력이 됐죠. 그리고 프로젝트 기간 그리고 서비스 범위도 블랙 포인트로 해서 NA는 견적서 자동화 시스템, 계약서 자동화 시스템 이렇게 구분돼서 입력이 잘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생성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메일에 첨부할 수가 있겠죠. 다운로드는 구글 드라이브 선택을 해주시고 다운로드 파일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ID 기준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업데이트한 다큐멘트 ID가 있죠. 요거를 매핑을 해주시고 테스트 스텝 눌러주시면 이렇게 데이터라고 해서 파일이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름을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다운로드 인보이스라고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Gmail 노드를 연결해줘서 이메일 드래프트를 생성해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드래프트를 생성할 필요 없고 직접 그냥 이메일을 바로 발송하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AI를 세팅을 잘 해주더라도 사실 AI가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견적서나 계약서 같은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더블 체크하고 클라이언트한테 보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드래프트를 생성해주는 식으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Gmail 선택하시고요. Create a Draft가 있습니다. Create a Draft 선택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증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Subject랑 메시지 내용을 입력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요거 입력을 할 때 스키마로 넘어와서 이전에 우리가 생성해준 이 값들을 활용해서 제목이랑 메시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거 다 이제 AI에서 생성한 값을 활용해서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 본문에는 이런 식으로 뭐 회사명, 서비스 내용, 총 견적 금액, 프로젝트 기간, 그리고 견적서 검토해 주시고 이상 없으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견적서를 첨부를 해야겠죠. 첨부하시려면 Add 옵션 누르시고요. Attachment 들어가서 Add Attachment 여기다가 그 바이너리 쪽 보시면 이 데이터라고 써있죠. 이 첨부 파일이 지금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라고 써주시면 요거를 그대로 첨부를 해줍니다. 자, 그럼 한번 테스트 스텝을 해볼까요? 테스트 스텝 하시면 네, 이렇게 생성이 됐다고 하죠. 실제로 이메일 들어와 보시면 네, 이렇게 드래프트가 생성이 됐죠. 네, 제목이랑 본문이 잘 생성됐고 첨부 파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첨부 파일 눌러보면 견적서가 잘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보이스 자동화 작업을 진행해봤는데요. 동일한 개념으로 계약서 작업도 자동화하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동일한 워크플로우로 진행을 할 때는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고 요거 있는 거를 Shift를 하시고 이렇게 왼쪽 마우스 클릭으로 드래그를 해서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복사하신 다음에 Ctrl C, Ctrl V 해서 요 노드를 그대로 만들어 놓고 수정만 해서 활용하시면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핀 된 거 빼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핀을 P 누르시면 단축키로 핀 된 거를 이제 푸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도 계약서 정보 입력하는 걸로 폼을 먼저 수정을 해줘야겠죠. 빠르게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할 필드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거든요. 계약서 같은 경우는 토탈 어마운트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토탈 어마운트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넘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서명이 필요해서 컴퍼니 CEO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정했고 밑에 거는 다 동일하게 설정해주면 되고요. 이게 저장한 다음에 이것도 테스트 스텝으로 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뭐 회사 이름부터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제공사항,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토탈 어마운트, 컴퍼니 CEO 이렇게 필수 정보들을 받을 수 있는 폼을 생성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또 테스트 정보 하나 넣어보면 좋겠죠. 이번에는 애플 파인애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NAN 자동화 시스템이랑 AI 툴 활용 시스템 구축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비스 제공 세부 사항은 NAN 계약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챗GPT 어시스턴트 제작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랙트 일자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 지정해 주고요. 토탈 어마운트는 아까 아마 견적서 기준이 50, 100이었던 것 같은데 150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EO 이름은 EC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청하기 이렇게 한번 해보면 또 이제 폼 값이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죠. 이것도 이제 핀을 해주고요. 이걸 이제 이용해서 뒤에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번에는 컨트랙트를 자동화하는 거니까 이름들을 변경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컨트랙트고 여기도 컨트랙트 데이터라고 해주고 미리 다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여기도 뉴 인보이스가 아니고 컨트랙트, 업데이트 컨트랙트, 다운로드 컨트랙트, 컨트랙트 이메일 드래프트 하고 미리 설정해주고요. 자, 이제 AI 노드로 들어와서 프롬프트 변경을 해줘야겠죠. 시스템 프롬프트부터 들어와서 수정을 해줄 건데요. 이번에는 이제 계약서 생성 담당자여야겠죠. 그리고 자리 표시자에 들어갈 값을 제이슨 형태로 이번에도 정리를 해주는 거고 이번에 또 이제 조건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날짜 값 그리고 금액 어떻게 입력해줘야 되는지 서비스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은지 이렇게 시스템 가이드를 해주고 유저 프롬프트에 또 입력 값을 넣어줘야겠죠. 이번에도 우리가 폼으로 받았던 정보를 이렇게 넣어주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서비스 네임에 여러 개가 들어가 있을 때 요거를 이제 컴마로 이어주게 이번에는 수식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수식들은 사실 모르셔도 이제 챗GPT 같은 AI 활용하셔서 정확하게 원하는 바를 설명을 해주시면 잘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러면 지금 두 개를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서비스 네임에 선택한 두 개의 값을 컴마로 잘 이어서 지금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나머지 값도 다 매핑해주고 주의사항 또 이렇게 잘 넣어줬습니다. 요것도 이제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상 설명 가이드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뭐 요거 그대로 쓰실 필요 없고 원하는 대로 커스텀하셔서 설정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도 스페시픽 아웃풋 포맷 추가를 해줬고 스트럭처 아웃풋 파서에도 수정을 해줘야겠죠. 이게 이제 컨트랙트에 들어가야 되는 키값들이고요. 키값이랑 값의 예시를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설정해주시고 다시 들어와서 여기도 이제 테스트 스텝해서 AI가 데이터를 잘 정리해주는지 확인을 하면 좋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잘 정리해주는 걸 볼 수 있죠. 어마운트 보시면 150만 원인데 50, 50으로 나눠달라고 했기 때문에 75, 75 잘 나눠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이번에도 템플릿 먼저 생성을 해주면 좋겠죠. 이렇게 파일명만 변경해주면 되겠죠. 계약서 초안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NAN 폴더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파일명을 견적서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네요. 계약서 템플릿으로 변경해주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계약서 템플릿 기반으로 카피를 잘 해주겠죠. 계약서 초안이 이렇게 잘 생성이 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플레이스 홀더에 들어가야 될 값들을 또 이제 대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업데이트 컨트랙트 구글 닥 업데이트 노드 들어오셔서 ID 값은 이 앞에 있는 ID 받아오는 거 동일하고요. 올드 텍스트랑 뉴 텍스트 들어갈 값들만 또 이 계약서 포맷에 맞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 이제 또 수정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컨트랙트 데이트부터 클라이언트 컴퍼니 네임, 서비스 네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매핑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매핑이 끝났으면 테스트 스텝을 해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플레이스홀더에 원하는 값들이 다 적용이 잘 됐죠. 그러면 이제 파일 다운로드하고 이메일 드래프트까지 생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번에도 테스트 스텝으로 먼저 계약서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고요. 드래프트 들어와서 이메일 제목이랑 본문을 매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제가 세팅하는 대로 하실 필요 없고 뭐 원하는 대로 메일 제목이랑 본문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본문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회사명, 뭐 서비스명, 총 계약 금액, 계약 기간 이런 중요한 사항들 보통 요약을 해주잖아요. 요약해주고 이제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타치먼트에 데이터 여기 바이너리 쪽 보시면 데이터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로 매핑을 해주시면 또 파일 첨부가 된 형태로 메일 드래프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 Gmail 또 이제 테스트하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계약서 초안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둘 다 생성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하실 때는 여기 폼에 들어오셔서 요거를 프로덕션 URL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션 URL을 카피해 주시고 요 워크플로우를 액티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계약서
계약서 폼에서 프로덕션 URL 카피해 주시고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URL을 뭐 이렇게 탭 고정을 해 주시던지 아니면 뭐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고 이렇게 들어와서 작성만 해주면 되겠죠. 작성해주면 이제 이 워크플로우가 액티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 폼을 받으면 자동으로 AI가 데이터를 정리해주고 그거 기반으로 템플릿 업데이트해주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메일 드래프트까지 써주는 자동화를 돌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정보를 입력을 해볼 건데요. 회사 이름을 스트로베리 애플이라고 하고요. 메이크랑 NADM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고 NADM 계약서 자동화 시스템 구축 그리고 메이크로 크롤링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날짜 지정을 해주고 금액 1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자 성명은 나씨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기. 그럼 이제 폼이 서밋이 됐죠. 지금 자동화를 액티브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파일이 생성이 되겠죠. 여기 NADM 폴더에 이렇게 스트로베리 애플 계약서가 초안이 작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Gmail에도 새로 고침해보시면 스트로베리 애플 이메일 드래프트도 작성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신자만 내가 지정해서 더블 체크한 다음에 메일 보내시면 되겠죠. 오늘은 NADM을 활용해서 귀찮지만 굉장히 중요한 견적서와 계약서를 자동으로 생성해주고 이메일 초안까지 작성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해봤습니다. 저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때 무조건 신기술을 도입하기보다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유연성 사이에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 자동화 시스템에서는 AI 에이전트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된 워크플로우를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구현한 이유는 사실 견적서나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포맷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진행해야 되는 작업도 명확하게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I 에이전트한테 물론 이 동일한 작업을 요청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작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큰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AI가 어쨌든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업에서는 고정 워크플로우를 쓰는 게 더 유용하고요. 다만 이제 포매팅을 하는 과정에서 AI 노드를 활용을 해줬죠. 데이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손쉽게 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활용을 해줬습니다. 또 이제 AI 기능을 활용할 때도 전체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게 요청한 게 아니고 이렇게 플레이스 홀더라는 거를 지정을 해줘서 그 꺽쇠 안에 들어가는 값들만 정리를 해주게 시켰는데요. 이렇게 해준 이유도 물론 AI가 계약서 전체를 인풋으로 받고 또 수정을 해서 전체를 생성해주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전체 글자를 다 생성해줘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꼭 있어야 될 내용을 누락하거나 원하지 않는 결과물을 생성할 확률이 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플레이스홀더 안에 있는 값만 생성해주게 설정을 해준 거고요. 또 이렇게 하면 이제 생성되는 아웃풋 자체가 훨씬 적겠죠. 전체 계약서를 생성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API 값도 더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유연성을 가져가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시스템 구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씨였습니다.